나만 읽기 아까운 글들을 소개합니다.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 팟캐스트 나만 읽기 아까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 읽기 아까워서 2회 진행을 맡은 어진입니다. 이번 나만 읽기 아까워서는 몸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좋아했는데요. 예를 들면 시집의 시보다는 시인의 말이, 영화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소설 본문만큼이나 작가의 말과 추천사를 주의 깊게 읽고 더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는 막연히 제가 어렵고 긴 글보다는 잡담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언젠가 언니네 책방을 하면서 제 취향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를 좋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의 기록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문학작품의 놀라운 비유가 주는 힘이 있지만 온전히 내 자신이 화자가 되어 하는 내 이야기의 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네 책방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모인 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 애쓰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내 삶을 소재로 글을 쓰고 그걸 한 편의 책으로 만듭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몸이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경험, 긴 머리를 싹둑 자르던 순간, 숨이 차게 달리기를 할 때의 느낌? 이 모든 경험이 이루어진 장소가 몸이잖아요. 내가 겪었던, 내가 해왔던 일들이 몸 구석구석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모인 글들을 나만 읽기 아까워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몸에 대하여 쓴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18살인 시우는 몸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몸, 한 글자 단어 주제에 사랑하거나 아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꾸준히 나의 외모를 싫어해왔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아왔기에 더욱 그렇다. 그것이 피곤한 일임을 알면서도 평가하는 습관을 멈추기란 어렵다. 내 몸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음에도 세뇌하듯 내 외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피곤하다. 과연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체로 거울 앞에서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한다. 몸에 대한 글을 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평가받았던 경험을 쓰곤 합니다. 남들보다 큰 발을 가져서 도둑년 발이라 놀림받았던, 그래서 발이 작아 보이는 작은 신발만 고집했던 시간, 쇼컷을 한 나에게 칭찬인 듯 다가오는 머리 길어도 예쁘겠다, 여자는 긴 머리지 같은 말들. 칭찬과 호의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모두 내 몸을 평가하는 말을 들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시윤의 글을 읽으며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한 글자 단어 주제에 사랑하거나 아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려 경계했습니다. 시윤을 만나기 전 책방 수업에서 저는 몸에 관한 수업을 마치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제가 쓴 글을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규정하고 요구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내일이 책방 수업일이라 지금도 수면팩을 하고 이 글을 쓴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편견을 이야기하고 누구라도 흔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 썼습니다. 책방 수업을 함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름다워야 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모두 각자의 모습대로 그 자체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썼어요. 응원을 보내고 싶어 쓴 글이었는데 팟캐스트를 준비하며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이 역시도 몸에 어떤 시선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들이 좋은데요. 내가 울고 웃었던,
부끄럽고 당당했던, 아프기도 즐겁기도 했던 내 몸의 이야기들이 나만 읽기 아까워서 전하고 싶은데 어떤 온도로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여전히 고민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언니네 책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처음 모인 사람들의 긴장을 풀고 이곳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평가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을 가장 공들여서 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좋았던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고 슬픈 기억에 대해 쓰기도 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 제대로 꺼내지 못한다면 솔직한 글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쓰는 사람에게도 글을 쓰는 일에도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아요. 좋은 대처 방법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콤플렉스를 고백하는 글에 저는 그런 게 콤플렉스였단 말이야? 하나도 몰랐는데 했던 적이 많아요. 눈썹이 너무 진하다, 다리가 굵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느끼는 그 단점들이 타인에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와 더불어 자신의 콤플렉스에 마음이 쓰이는 건 마냥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과 글을 쓰면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들의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40대의 순호는 퇴사 후 용기 내어 미용실로 향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그녀는 퇴사를 기회 삼아 가지고 있던 로망을 실현하려 도전했던 이야기를 씁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백수의 선택은 금발머리였다. 평소에 로망하던 금발을 해보자고 결심을 했다. 나의 머리카락 색깔은 겨울왕국의 엘사처럼 곱고 빛나게 될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콩쾅거리고 흥분되었다. 미용실에 도착한 나는 부담스러운 황송한 대접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담당 헤어 디자이너 다이아입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했다. 얼굴은 나의 반쪽이었고 나이 또한 나의 반쪽이라고 추측되는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헤어스타일 책을 건네며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금발머리를 하려고요. 탈색이요? 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다이아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짧은 시간에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순간 나는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 물결펌이 유행하던 시절 나는 물결펌을 한 연예인 사진을 캡처해서 미용실로 갔다. 사진을 보여줌과 동시에 디자이너는 이건 고데기고 손님 머리에서는 파마해도 이렇게 안 나오며 하더라도 금방 풀려 부스스할 거라는 정보를 숨도 안 쉬고 랩하듯 빠르게 읊었다. 분쟁이 싫었던 나는 디자이너가 추천해주는 세팅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다. 디자이너는 프라이드가 높은 직구님이 틀림없다. 다이아 역시 랩과 애교를 섞어가며 탈색의 나쁜 영향과 나의 사회적 위치에서 어울리지 않음을 티 안 나게 섞어 말해주었다. 나의 마음은 굳건했지만 입술은 배신하고 있었다. 그럼 어떡하죠? 희미한 미소를 짓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다이아 디자이너는 컬러북을 가져오며 골드 브라운을 가리켰다. 올여름 유행 색깔이고 너무 튀지 않으며 고급스럽다는 칭찬을 해댔다. 또한 나의 얼굴과 잘 어울릴 거라는 칭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미용실을 나오면서 머리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금발을 한 순호를 떠올려 봤는데 밝은 금발도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아쉬워서 다음엔 꼭 금발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별 고민 없이 말하니 하고 싶은 건 한 번쯤 해보라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40대의 비단 거북이 역시 자신의 콤플렉스를 고백하는 글을 썼습니다. 쇄골이 드러나는 내 목선과 잘록한 허리보다 근육이 강인하게 느껴지는 종아리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의도치 않게 잰 걸음으로 자주 걸어야 했으며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강인하고 억센 여자 이미지를 주고 있었다. 체육 시간에 입어야만 하는 반바지, 매일 걸쳐야 했던 교복치마도 싫었지만 내 종아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보여졌다. 첫사랑도 내 종아리로 고민하는 것 같았다. 종아리 알이 너무나도 신경 쓰이지만 그것을 떼어낼 수 없는 나. 그렇게 신경 쓰이는 채로 종아리 알과 나는 어쩔 수 없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강인한 종아리 알은 키 작은 내가 달리기 1등 사자 목걸이를 받게 하고 직장 산행에서도 1등으로 산 꼭대기에 오르게 했다. 매번 배드민턴을 해야 했던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도 내 종아리 알은 불끈불끈 힘을 발휘해 주었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자전거로 넘으며 픽픽 넘어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종아리 알은 괴력을 발휘해 가뿐히 온전히 나를 다음 목적지로 향하게 했다. 내 종아리 알들이 신나게 격렬하게 춤을 출수록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고 나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뿐인가? 대학 시절 49일간 나홀로 고된 유럽 도보 여행으로 생긴 물집에도 아기가 안 생겨 지친 남편과 심한 감기 몸살로 고생하던 내가 5박 6일 지리산을 도보로만 오르내릴 때에도 그들은 나를 굳세게 버티게 해주었다. 생각해본다. 만약 너의 멋진 춤사위가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얼마나 밋밋하고 또 얼마나 심심했을까. 울퉁불퉁 꿀렁꿀렁 나의 삶은 너와 함께 추억을 쌓아왔고 잊었었지만 그 순간 너무 즐거웠노라 고백한다. 그리고 비단거북이는 이 이야기를 쓴 순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콤플렉스에 대한 글은 쓰는 내내 나를 부끄럽고 힘들게 했다. 민망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나는 어디론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내 연필은 계속 써내려 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그 부끄러운 꿀렁꿀렁 춤추는 종아리 알은 자랑스러운 업적의 강력한 모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미처 깨닫지 못한 고마운 존재이자 자랑스러운 친구였다. 글 제목을 춤추는 종아리 알의 위대한 업적으로 바꾸며 나는 잃어버린 나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다. 남들의 말이 꼭 나의 말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를 미워하게 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본 사람들은 쓰기 전에 비단거북이와 쓰고 난 후의 비단거북이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써보는 작업을 하는 건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고 난 뒤에는 분명 용기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체로 거울 앞에서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시윤의 글처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반 읽기 아까워서 준비한 글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던 내 몸을 평가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적어주세요. 앞선 세 분의 이야기가 안전망이 되어 여러분의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화면 아래에 보시면 네이버 폼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있어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오늘 전해드렸던 글에 글쓴이에게 전하는 말과 미션에 대한 답을 작성해주세요. 청취 후기는 글쓴이에게 전달되고 미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만 읽기 아까워서 교육기획 언니네 책방 어진이었습니다.